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서울시 신유형 서류형 기법에서 문서 작성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의응답 인터뷰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울시 역량평가 준비하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2025년 신유형부터 평가위원 질의응답 인터뷰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좀 말주변이 없는데 발표를 잘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지?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걱정의 내용이 역량의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말주변 없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질의응답 인터뷰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을 수립하려면 일단 이 인터뷰를 왜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인터뷰를 왜 하냐 하면 보편적으로 역량평가 서류형 기법 세팅에는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인터뷰 없이 서면 문서평가만으로 했던 기존의 서울시 역량평가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고요. 이제 인터뷰가 있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질의응답을 왜 하는지 현실에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문서를 읽을 때 문서만 읽고 서면으로 끝이에요. 이 작성자에게 뭐 물어볼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게 대체 뭔 소리지? 궁금한 점이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읽어보고 작성자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면 의도를 명확하게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죠. 왜 이렇게 작성했는지, 무엇을 작성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를 해보면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이 있기 때문에 역량을 훨씬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연습 방법을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형식적인 발표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으로 현안을 30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점, 개선 방안 이렇게 이 프레임을 짜서 발표하는 걸 연습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서류형 기법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문서를 그냥 보고 읽기, 문서 낭독하기를 연습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잘못된 연습 방법입니다. 사실 한글 공부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게 외국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국어입니다. 마더랭귀지. 누구나 익숙하죠. 한국어를 잘 못해서 시험을 못 본다. 이런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표 루틴 만들거나 문서 낭독하기. 이거 전혀 의미 없고요. 잘못된 연습 방법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없는지 생각을 해보면 현실에서 내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누군가와 얘기하는 상황, 예를 들면 상사랑 얘기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죠. 과장님 혹은 청장님, 제가 각 잡고 두둥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실에서 얘기가 어떻게 되냐면 상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보고서 책상에 올려놓은 거 봤는데요. 잠깐 좀 얘기 좀 하실까요? 하면은 작성한 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구성한 이유는 뭐고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지. 과장님이니까 각 잡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역량평가 인터뷰에서도 그냥 현실에서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시험이니까 평가니까 어색하게 한다. 각 잡고 한다. 낭독을 한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인터뷰를 준비하는 올바른 연습 방법은 사실 이겁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거죠. 내가 작성한 서류형 기법의 작성 문서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살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근데 그 질문을 만들 때 내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상사 중에서 가장 깐깐하고 집요한 상사를 상정하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깐깐하고 집요한 사람이라면 이 문서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진 않을 거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물어볼 텐데 이 문서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까? 이런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의응답 인터뷰를 할 때 실제 평가위원이 정말 집요하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그래도 뭐 잘 쓰셨으니까 대충 성의 봐서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봅니다. 논리적 모순이 있으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냥 뻔하고 아름다운 얘기만 해놓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무조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요한 상사를 상정하고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실전에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다면 생각하기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고쳐 쓴 다음에 다시 대답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요소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생각해서 이 말하기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생각하기, 쓰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뻔한 소리만 해놨는데 그 상황에서 말로 어떻게 예쁘게 때울 수가 없어요. 말하기만 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을 왜 조리 있게 못하냐? 생각을 조리 있게 안 했으니까 말하기를 조리 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리 있게 한 생각은 반드시 쓰기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잘 못 썼는데 말을 잘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면 생각을 개선하고 문서를 더 개선해서 고쳐 써서 말할 수 있도록 생각을 구체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한 기법, 인터뷰, 평가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카더라가 있어요. 잘못 알고 계신 정보가 막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평가 기준이 평가 대상은 문서이기 때문에 질의응답 인터뷰는 어떻게 하든 점수와 무관하다. 이런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서만 보고 그냥 인터뷰는 요식행위로 형식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분명히 인터뷰가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주요한 평가 대상은 문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무슨 의미냐면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응시하시는 분들이 작성한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15분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그 문서를 보고 이번 세션에서는 어떻게 질의응답을 할지 준비를 합니다. 그때 어느 정도의 점수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 문서를 보고 이 부분은 미흡에서 평균 정도구나. 이 부분은 평균에서 좀 높을 수도 있고 우수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질의응답 인터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점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 정도의 문서를 썼는데 인터뷰를 더 잘해서 매우 우수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문서는 어느 정도 썼지만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했을 때 대응이 잘 안 돼서 인터뷰를 못해서 평균적으로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서 자체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 범위가 어차피 미흡밖에 안 되는데 인터뷰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수까지 저기까지는 못 갑니다.
이거는 실제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즉 관건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최선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효과적으로 질의응답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위원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생각 못 해본 질문을 받아서 막 당황을 하고 빨리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 말이나 내뱉어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질문을 받았을 때 정신줄을 놓지 않아야 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인터뷰 침착하게 대응하는 방법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는 대충 써도 말만 잘하면 고득점 나오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망상입니다. 망상이어서 현실에서 구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전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이 네 가지 요소는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쓰기를 대충 하고 생각이 부실한데 말하기를 현란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하는 코칭 프로그램에서는 어색하게 작성한 문서를 낭독하고 형식적인 발표 루틴을 만들고 한글 공부 시간처럼 문서 읽어보기, 낭독하기 이런 거를 하지 않고요. 읽기, 생각하기, 쓰기, 말하기 네 가지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해서 같이 향상이 되도록 프로그램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질의응답 인터뷰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울시 신유형 서류형 기법 질의응답 인터뷰 대응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수강을 문의하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에 강좌 신청 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